실마리 시간입니다. 뭐든지 사업하시는데 고민거리나 상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또 성심껏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질문 주시죠. 설명드리자면 저희 제품이 대부분 다 학교급식에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중적으로 유통에 이렇게 깔려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보통 그걸 선택하는 것이 영양사 선생님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먹는 아이들이 그걸 선택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판매하는 곳들을 조금 다른 유통 라인에도 확대를 좀 하고 있어서 일반 대중들도 선호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그 낮게 포장된 제품 변경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얘기를 내부에 했더니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 포장지를 변경한다고 해서 더 많이 팔릴까요? 이제 그런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그 원래 제품을 오히려 새로 기획하는 게 맞지 않냐, 기존 제품을 포장지를 좀 변경해서 조금 더 트렌디하게 한다고 해서 더 많이 팔릴 것 같지 않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지금 간단하게 네네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님은 도 하면서 학교 급식 관련한 아이스크림도 하시고 주스도 하시고 이런 여러 식자재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세요. 그래서 꽤 규모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학교에 들어가는 음식들, 주스나 이렇게 소소한 포장지를 바꾸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포장지를 바꾼다고 해서 매출이 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소비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제품을 만드는 자의 신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매출은 물론 사업하는 입장에서 매출을 신경 안 쓸 수는 없지만, 매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제조하는, 생산하는 사람들의 그 제품에 대한 신념과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매출이 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반복적으로 쓴다라는 거는 그냥 똑같은 옷을 몇 년째 계속 입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해마다 그 해도 바뀌는 거고, 또 리더의 마음도 바뀌는 거고, 또 일하는 사람들도 바뀌는 거고, 고객들도 바뀌는 거고, 적절한 순간에 일정한 변화는 주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내부자, 의사결정자와 내부 직원들을 위해서도 좋고, 두 번째는 경쟁자를 위해서도 새로운 환기 효과가 있는 거고, 소비자들한테도 좋은 겁니다. 왜 좋냐? 만약에 그런 효과가 없다면 자동차에서는 페이스리프트라는 것을 할 이유가 없죠. 자동차 브랜드들은요, 내부적으로 바뀌는 게 없지만 페이스리프트, 일종의 포장지를 조금씩 바꿔나갑니다. 그게 뭐냐? 헤드라이트를 조금 더 키운다라든지, 로고를 조금 더 옆으로 키운다라든지, 백밀러를 조금 옆으로 뺀다라든지, 뒤에 머플러를 조금 길게 한다라든지, 아주 사소한 변화를 주는 거예요. 자동차는 여러분들이 받을 때 포장지에 싸서 오는 게 아니죠. 그냥 차를 끌고 오죠. 같은 관점으로 자동차는 중요한 부품들이 있어요. 엔진이나 미션이나 이런 중요한 부품들이 있고, 헤드라이트나 백밀러나 이런 거는 사소한 부품들이죠. 그게 조금 바뀐다고 해서 사람들 마음이 크게 바뀔까? 그거 조금 바뀐다고 해서 차의 성능이 바뀔까? 그런 건 없죠. 하지만 페이스리프트라는 타이틀을 달고 해마다 조금씩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판매하는 자가 우리는 요번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페이스, 새로운 얼굴로 조금 바꿨어요 라고 하면 그 판매자의 의도에 시장이 반응을 해요. 와, 조금 바뀌었구나. 작년보다 조금 바뀌었구나. 이런 관점을 갖게 되겠죠? 판매자가 우리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라는 신념을 갖고 있으면 수용자는 조금 바뀌었구나 라고 하는 신념을 수용하게 되는 거겠죠. 전달하는 자가
신념을 바꾸지 않는데 수용하는 자가 바꾼 신념을 받아들일 재간이 있나요? 그러니까 포장지를 바꾼다 안 바꾼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포장지를 바꿔야 할 그 제품에 의미 있는 신념 변화가 있는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번 봄 시즌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화사한 이미지를 전달해 드리고 싶었어요 라든가, 이 제품은 아주 프레시한 제품인데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이니까 아주 프레시한 느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었어요 라든가, 여름이 되면 바캉스를 가니까 바캉스 시즌에 맞춰서 보다 에너제틱한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라든가, 제가 수업 시간에 에서 덴마크 우유를 인수를 해서 제품은 동일한데 패키지만 아트 인퓨전, 아트 고흐 고갱 그림으로 바꿔서 매출액이 대폭 증가한 거 말씀드렸죠. 우유의 패키지가 바꾼다고 해서 내용물이 바뀌나요? 전혀 없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바뀐 패키지에 의해서 어머 예술이 들어갔구나, 눈길이 가는 걸 이럴 수가 있겠죠. 우리말에 새술은 새부대라는 말도 있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품의 속성 자체가 바뀌지 않더라도 그 제품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바뀔 수가 있어요. 미세먼지가 더 많아졌다라든지, 요번에 꽃이 핀다라든지, 뭐 호국 보훈의 달이라든지, 뭐 가정의 달이라든지, 혹은 뭐 누가 아팠다라든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 전체가 제품과 연합되어질 수 있는 상호작용의 요인들이거든요. 그 상호작용의 요인들을 송 이사님께서 그 매니아에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의미 있는 단서가 되는가, 이것을 정하는 게 엄청 중요하죠. 제가 겸사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문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한 600억 정도 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항상 단기 매출을 올리는 게 중요했습니다. 지금 송 이사님 말씀이랑 비슷한 거예요. 이런다고 해서 매출이 오르겠어요? 이러는 거죠. 항상 단기 매출이 중요해요. 단기 매출이. 그래서 요번에 인풋 비용 얼마 쓰면 결과 얼마 나올까. 이것에 대한 관점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의 기준점이 뭐예요? 단기 순이익 얼마 유도할 수 있을까? 이게 엄청 중요한 관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단기 손익을 계속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럼 단기 손익이 나빠지는 효과가 벌어져요. 이유는 프로모션을 계속 쓰게 되는 거거든요. 더 수익이 나오기 위한 방법만 계속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케팅은 그렇게 퍼포먼스, 단기적인 순이익을 내기 위한 활동도 있지만 그 브랜드 자체를 키우는 활동도 또 같이 병행해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퍼포먼스 마케팅, 브랜드 마케팅, 이렇게 둘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둘을 다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이익이 나는 방법도 중요한 거고, 그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활동도 같이 준비를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포장지를 바꿔준다라든지 디자인을 조금 바꿔준다라든지 그런 것은 엄청 중요하죠. 그렇지 않은다면 삼성이 지금의 로고를 만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전에 삼성 로고 쓸 때도 잘 팔렸고 삼성 로고 바꾼다고 해서 매출이 더 나올까? 그런 생각이랑 비슷한 거겠죠? 그래서 그런 디자인적인 코드도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근데 무턱대고 바꾸는 것은 저는 비추천입니다. 비추고 바꿔야 되는 명분과 기준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좋다. 우리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게 가성비에서 시작해서 브랜드로 떨어뜨려라, 이런 얘기가 있죠. 가성비 좋은 제품은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거의 모든 사람, 거의 다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브랜드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브랜드를 만든다는 것은 꿈을 향해 쫓아가는 자의 모습을 갖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3년 뒤에 5년 뒤에는 이런 모습이 되어 있을 거야
상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은 의미 없는 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꾸준히 쫓아가는 게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친환경이나 또 브랜드의 장기적인 방향성을 조직원들이 한목적적으로 정의해 놓고 그것이 합의되어진다면 그 내용이 외부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설령 B2B라 하더라도 이런 브랜딩이 B2C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B2B도 브랜딩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캐터필러라고 하는 회사는 중장비를 만드는 회사죠. 여러분 중장비 이마트에서 팝니까? 안 팔죠? 중장비는 전부 B2B예요.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중장비를 사서 사업에 들어가는 게 캐터필러 중장비들이거든요. 캐터필러도 브랜딩을 해요. 그래서 B2B 산업조차도 브랜딩 하려고 하는 트렌드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송 이사님의 비즈니스는 그 정도의 B2B도 아니고 그냥 학교에 급식 납품하는 거잖아요. 최종 소비자가 매니아를 그 회사를 알면 알수록 더 긍정적인 관계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매니아의 미래 비전을 잘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맞는 개념이 디자인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매니아의 기업 철학을 어떻게 알릴 겁니까? 매니아의 기업 철학을 알릴 방법이 별로 없어요. 혹시 1년에 광고비로 한 4, 50억 쓰실 수 있나요? 못 쓰죠. 그만큼의 광고비를 쓸 수 없다면 매니아의 기업 철학과 업의 개념, 브랜드의 정체성을 알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패키지예요. 그래서 패키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패키지고 포장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장재에 매니아에서 준비하고 있는 기업 철학과 브랜드 철학과 상품의 특징을 거기서 다 표시해 줘야지 돼요. 어떻게?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만큼. 제가 중간기에 보면 홈페이지 지금 두세 달에 한 번씩 홈페이지 계속 바꿔주고 있거든요. 이런 거 노상 갖다 붙이고 있거든요. 포스터 갖다 붙이고 있거든요. 그럼 같은 관점으로 이런 거 한다고 뭐가 될까?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드는 자가 특정한 의도를 갖고 행동을 하면 많지는 않지만 누군가는 거기에 반응하는 거고 그게 모여서 스노우볼, 눈덩이처럼 효과를 갖게 된다. 이 얘기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미국의 세미나에 갔더니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이 마지막에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영어로 했는데 대충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더라고. 여러분, 하늘에서 비 한 방울이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바닷물은 늘어났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고민이 늘어난 건가? 안 늘어난 건가?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한 방울만큼 늘어났습니다. 한 방울 떨어지면 한 방울 늘어난 거지만 10방울 떨어지면 10방울 늘어나는 거고 빗방울이 많아지는 것만큼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활동이 의미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나의 신념은 뭔가,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가치는 무언가, 그게 정해졌다면 그냥 꾸준히 가는 겁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고 한 술에 배부를 수 없는 거고 꾸준히 가다 보면 어느 하늘에 비 내릴지 모르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돈 벌려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잘 되면 행복한 거고 설령 기대만큼 안 되더라도 내가 원해서 한 거니까 또 그것도 행복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답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또 질문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신방철입니다. 중간계 TV 개국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4월 한정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쓴 책 중에 가장 많이 팔린
통찰의 기술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